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1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500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멤버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MLB 총 7가지 경기 분석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가지 경기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와 이제 토론토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볼티모어가 이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5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0.6득점에 실점이 2.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일기간 팀 타율이 3할 7푼 1리에다가 홈런이 또 12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여기서 내 매치업 상대가 토론토의 호세 베리오스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지만 최근에 뭐 싱커의 밸류가 나쁘진 않아요. 싱커의 밸류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체인지업 타이밍에 조금 장타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리오스가 이 볼티모어를 만났을 때 좀 좌타 라인들, 뭐 홀리데이라든지 핸더슨이라든지 뭐 오헌이라든지 뭐 러치맨이라든지 흐름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만나서 2경기 나와서 10이닝 동안 10자책 딱 9의 ERA를 찍어주면서 조금 약했었던 모습들 역시도 거슬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실히 타격감이 괜찮은 구간에 있고요. 낮 경기에서도 볼티가 이번 시즌 팀 OPS가 몇이냐면 0.77744거든요. 리그 전체 7위. 그래서 최근 흐름이라든지 뭐 경기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 봤을 때 베리오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엔 좀 힘들 것 같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딘 크레머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121.1이닝 동안 1.25의 WHP와 4.23의 ERA.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크레머가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격 밸런스 자체가 타격 사이클 자체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론토는 원정에서의 팀 오페스가 몇이다? 0.7, 리그 전체 22 수준. 그래서 이거는 볼티모어가 선발 싸움에 있어서 마진을 조금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뒷심 싸움 들어갔을 때도 최근 볼티모어의 흐름이 훨씬 더 괜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론토 입장에서는 1차전, 2차전, 3차전에서 뭐 호프먼, 그린, 뭐 리틀 이런 핵심적인 코어들이 볼티모어 상대로 조금 털렸었다는 점 역시도 토론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볼티가 4연전 수입 경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 장줄 흐름을 끊어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실 볼티모어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볼티 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와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애리. 자, 디트로이트가 이제 애리조나와 1차전 잡고 2차전 잡고 이제 3연승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허덕이던 이 디트로이트의 빠따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득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타선 흐름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0.8득점에
실점이 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구간, 특히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점이 좀 사라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여기서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크리스 패덱이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볼이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화구들도 사실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애리조나의 부진한 빠따냐, 크리스 패덱의 이번 시즌 부진한 시즌이냐, 사실 어느 쪽도 믿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애리조나가 페이스볼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분명히 타이밍이 좋았었던 팀이다 보니까 반등각을 보려면은 이 패덱을 만나서 좀 반등각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레이슨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 가져가는데 구속 좋고요. 볼끝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원정에서는 커맨드가 조금 흔들린다는 리스크. 근데 사실 이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이 야수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타격 내용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이슨이 조금씩 빠지는 공을 던져도 디트로이트는 빠따가 계속해서 아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경기 자체가 투수전 흐름보다는 화력전을 좀 베이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에리가 그래도 내일은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이 돼주면서 약간 접전 다득점 각을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 에리오나 프레 아니면은 뭐 이제 8.5 오바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경기 휴스턴이랑 워싱턴 볼게요. 휴스턴 워싱턴. 자, 홈팀 워싱턴이 이제 오늘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5연패에서 벗어나고 왔고, 워싱턴 입장에서는 사실 소로카가 이제 3.1이닝 만에 내려간 게 조금 뼈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불펜 리스크가 그대로 나와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다. 3점차 패배를 가져갔다. 그리고 사실 워싱턴이 내일 선발 맥켄지 고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거든요. 뭐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뭐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기는 하는데 최근에 커맨드가 흔들리면서 7월달 4번의 경기에서 18.2이닝 동안 피안타 17개, 볼넷 14개, 12자책, 5.79의 ERA. 그래서 사실 2이닝 2팀도 잘 안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잘 안되다 보니까 에이스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리고 휴턴도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자완 상대로 팀 OPS가 0.768. 리그 전체 몇 위? 2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빠따가 한번 터져주고 온 구간이라서 최근 저점에 있는 고어를 만났을 때 휴턴이 이게 공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의 불펜은 이번 시즌 내내 리그에서 가장 또 약했었던 팀이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조금 워싱턴이 많은 실점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턴의 선발은 라이언 구소토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구위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80이닝 동안 피홈런이 조금 많기는 해요. 13개인데 이 13개의 피홈런 중에 10개가 좌타자 상대로 맞아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우드, 가르시아, 벨, 로우
이 상위 타선에서 흐름이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강점을 보여주는 매치업보다는 조금 빠르게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턴도 최근에 뭐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이제 또 부진이 겹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승패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화삭이랑 필라 볼게요. 화삭 필라. 자, 일단 양팀이 지금 1승씩을 챙겨갔습니다. 화삭 1승, 필라 1승을 가져간 상황에서 결국에는 위닝 시리즈를 잡아주면서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팀을 골라주는 상황인데 필라델피아의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양팀이 승수 차이도 많이 나는 팀들이고 이제 순수팀 밸류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자, 다만 내일 화삭의 선발이 누구냐면은 아드리안 하우저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1번의 경기에서 68.2이닝 동안 1.2의 WHP와 2.1의 ERA, 2이닝에 대한 이팅이라든지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밑판을 깔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직선 구종들이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이번 시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다만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강하게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보니까 하우저가 사실 완벽투까지는 안 될 겁니다. 뭐 한 퀄스 정도 목표 잡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자, 반면에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이 타이완 워커가 등판하거든요.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기는 하는데 이번 시즌 문제가 뭐냐면은 존 안으로 들어가는 공들이 사실 대부분 커트가 당하든지 아니면은 정타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화삭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2할 7푼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10방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화이트삭스의 최근 괜찮은 타격에서의 지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발 싸움에서 오히려 화삭이 플러스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워커 이후에도 이제 이 클로저가 지금 징계 중에 있죠. 알바라도가 지금 징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확실한 클로저가 안 보여요. 사실 이 불펜이 최근에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사실 뭐 화삭이 접전 경기는 만들어주면서 이제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샘프 피치 볼게요. 샘프 피치.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샘프가 최근에 5연패까지 좀 장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샘프와 이제 피츠버그의 매치업이고 로건 웹이 홈에서 등판하다 보니까 아마 샘프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웹이가 7월달 들어서 ERA가 지금 6.67이 찍히고 있는 구간 요게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5번 등판해서 28.2 동안 21자체 6.67의 ERA.
그래서 사실 무빙볼들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다만 내 상대가 누구다? 피츠버그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0.616 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592. 이것도 역시나 리그 전체 꼴찌였습니다. 이거 사실 로건 웹의 이 강한 9위를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피츠버그 타선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경기 뭐 컨디션이라든지 웹과의 이런 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웹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버로우스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밸류가 괜찮기는 해요. 다만 조금 이제 볼질이 있는 편이긴 하죠. 52이닝 동안 볼넷 20개. 지금 샘프가 사실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타선에서 조금 많은 공을 봐주면서 공을 많이 골라주고 있고 조금 기회를 이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성관이 실제로 되게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버로스에게서 뭐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좀 많은 공을 던지게끔 볼넷을 조금 많이 얻어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피츠버그도 지금 버로스가 길게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불펜에 대한 과부가 조금 많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피치 불펜이.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샘프가 똥줄이라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약간 저득점 양상까지 같이 나와주는 그런 각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샘프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샌디 매치 볼게요. 샌디 매치.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은 다르비슈. 내일 선발로 예정된 이 샌디에고의 선발이 다르비슈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총 4번의 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1.8의 WHP와 9.18의 ERA 나올 때마다 사실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르비슈가 그래도 잘하는 선발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뭐 1.01의 WHP와 3.12의 ERA를 기록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잘 못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각을 봐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르비슈가 뭐 152kg짜리 페이스볼부터 시작을 해서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다양한 레파토리, 뭐 압도적인 익스텐션, 보더라인 피칭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변화구들이 사실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성구안이 굉장히 좋은 팀에다가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다르비슈가 반등각을 노려주기에는 그렇게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르비슈에 대한 기대치를 여전히 좀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치의 선발은 클레이 홈즈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13.2이닝 동안 1.28 WHP와 3.4의 ERA
그래서 150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거든요. 구위는 여전히 좋습니다. 뭐 클로저로 활동할 때보다 뭐 여전히 구위는 괜찮고, 구속이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 샌디에고가 가져가는 무빙볼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뭐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았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홈즈에 대한 기대치는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2실점 이하 이 정도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샌디가 이 낮 경기에서 게임 가져갔었을 때 팀 어페이스가 0.691, 리그 전체 21위 수준이라는 점 역시도 조금 거슬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매치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약간 굳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매치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승리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에인절스랑 텍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 텍사스. 자, 에인절스가 이제 1차전, 2차전 텍사스를 잡아주면서 최근에 흐름이 텍사스가 괜찮았는데 지금 2연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수입은 우리가 안 된다. 나단 이발디가 등판을 하면서 수입은 조금 막아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는 해요. 자, 이발디가 이번 시즌 156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 커터, 커브 이번 시즌 9위도 괜찮고 커맨드도 잘 되다 보니까 출루 자체를 잘 억제시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의 약점이었던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170.2이닝 동안 피 홈런이 23개였다면 이번 시즌 96이닝 동안 단 5개. 이거 사실 이 에인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스프리터라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킹 볼이라든지 이런 공들에 대해서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발디를 만나서 에인절스에 빠따가 터져주기에는 조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에인절스의 선발은 소리아노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55kg 정도 되는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뭐 너클 커브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특히나 이 싱커를 로우존에 조금 낮게 잘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한데 유난히 텍사스를 만나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이번 시즌 텍사스 만나서 총 2번 경기 만나서 2패 9.2이닝 동안 8자책 7.45의 ERA. 텍사스가 생각보다 이 무빙볼에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 1위, 득점에 대한 지원이 6.2득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돼서 경기를 지고 온 거지 1차전, 2차전에 진 거지 득점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발디가 조금 안정감 있게 막아줄 동안에 이 소리아노를 조금 공략해주면서 텍사스가 수입은 막아주는 느낌의 경기 정도? 그래서 이것도 텍사스 승에다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야무지게 분석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 만약에 분석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